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사랑했었던 어떤 이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그 사랑에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그 사랑에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그대로 내 삶에 단 한 번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외치며 사랑비가 내려와. 너의 사랑이 나를 보내내리면 내 앞에 네가 서 있고 네가 내리면 네가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내 사랑이 내 품에 안으면 다시 행복해지며 그 길을 따라 같이 또 걷다 보면 우리가 서 있어. 내게 다시 오는 길도 Wanna fall in love. You're my love.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VOS 사랑비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베란다 식물 연구소 김연아 소장님과 함께하는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음악 듣고 시작할게요. 권지수, 신지훈, 한여름 사랑은 흘러가고, 클래식콰이, 스태틱. 만약이란 말에서 성였나 길을 잃어버린 그리움의 여름밤은 떠나지 못한 채 내 마음을 붙잡았나. 노래는 귓가에 맴돌겠지. 담아내지 못한 수놓아진 별들처럼 흩어진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 사이 수없이 되뇌이며 마음을 달래봐도 더는 막을 수 없는 건 터질 듯 새어나온 메우지 못할 기억들. 또 한 번의 미련을 삼킬래야 삼킬 수 없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기에 망설일 마음조차 또 길을 잃어가겠지. 노래가 저 멀리 흘러가면 바람 끝에다 흩어질 이 마음처럼 사랑은 그곳에 영원을 노래할 곳에 수없이 되뇌이며 마음을 달래봐도 더는 막을 수 없는 건 터질 듯 새어나온 메우지 못할 기억들. 또 한 번의 미련을 삼킬래야 삼킬 수 없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기에 망설일 마음조차 또 길을 잃어가겠지. 한여름 사랑은 흘러가고 움켜쥐려 했던 바람들이 떠나가면 사랑은 그곳에 영원을 노래할 곳에. 베란다 식물 연구소 김연아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난달 수국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비 많이 올 때 얘 많이 볼 수 있다 이 얘기도 해주셨고 이래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수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죠? 막 방울방울 막 더 네. 큼직큼직. 저기 특히 아파트 화단 사이에도 이렇게 곳곳에 있고 음흠. 저거 약간 파란색 빛 나는데 그럼 산성이야 뭐 알칼리성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름에는 봄처럼 꽃을 볼 수 없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듬성듬성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또 있죠.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무궁화,
그다음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라는 그 속담의 배롱나무, 뭐 그런 꽃들, 뭐 자주달개비 등 야생화들도 여름을 잘 지켜내고 있죠. 네, 여름하면 나뭇잎 무성한 거 요거에만 초점을 그쵸. 맞추지 꽃은 잘 생각 못했는데 진짜 많이 있네요. 더 많이 있는데 끝이 없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꽃을 자랑하는 연꽃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어때요? 네, 연꽃 하면은 저는 그 심청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최근에 심청이. 아이한테 읽어주기도 했는데 그 심청이가 바닷물에 빠졌다가 그다음 연꽃이 이렇게 딱 위로 뜨잖아요. 음흠.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겠는데 개구리 왕눈이가 생각이 연꽃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로하가 네, 그 연잎 네. 위에서 피리 불죠. 맞아요, 필리 맞아요. 개굴. 그리고 그 거기서 비 올 때 썼던 우산이 좀 연잎 비슷했죠. 연잎은 아니었나요? 연잎 길쭉했나요? 위에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나는데 아, 네, 개구리가 기억도- 연잎을 우산으로 사용을 할까요? 그러네요. 우리 가물가물한 오래된 기억. 네. 그리고 뭐 불교라든지 뭐 심청이 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연꽃 축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연꽃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꽃이란 게 원래 이제 인도가 원산지인 꽃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꽃이라고 하면 연잎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수생식물이라고 그런 이미지만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연은 그 논이나 이런 늪지에서도 이렇게 진흙 그런 데서 잘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주 그 연못 같은 물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논이나 논 같은 곳에 논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물을 가두고 그곳에 연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연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근 그것을 수확해서 네.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죠. 이런 까닭으로 가끔 여름철 그 농촌에 가면 벼 대신에 연꽃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논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논에 연을 심었어요. 아, 원래는 논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냥 연이나 심어서 연근이나 캐든가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심으셨는데 특별하게 또 관리도 이렇게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크게 꺼내.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을 넘어가고 겨울이 되면서 연근을 수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물을 다 빼고 나면 그곳은 뻘처럼 생겼죠. 네네. 갯벌처럼 생겨서 연근을 캐는 게 보통 일이 그러기 아니고, 힘들겠네요. 그렇죠. 연근도 상품성이 있으려면은 온전하게 잘 캐져야 하는데 뚝뚝 끊어지면은 그렇죠. 또 조금만 힘주면은 잘 끊어질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또 사이에 그냥. 구멍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갯벌 아시죠? 그런 것도 네, 있겠네요. 디디면 발은 빠지는데 장화는 안 빠져요. 어떡해. 아니 조개 캘 때도 힘든데 연근은 거의 뽑아내는 수준으로 해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던지는 농담으로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감원에게 파러 가겠다 그런 농담도 하는데 보통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연근 캐러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막 힘든 척 하는데 그건 방송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런 연근 캐기 체험을 하신다면 한 달치 끙끙 앓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연근이나 감자나 이렇게 고구마처럼 쑥 하면 쑥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저 그 연근 조림이나 튀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을 때마다 푹푹 빠지는 그 진흙 같은 흙에서 진짜 힘들게 빼셨다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네, 직접 체험해보셔야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보셔야 돼. 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정 섞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바다 느낌 물씬 나는 추억의 노래 세 곡 들려드릴게요. 박명수 바다의 왕자 포지션 썸머타임.
넘치는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 참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우리 함께한 이 여름 summertime 널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연꽃이 아름답고 향도 있어서 연꽃 축제도 심심찮게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녀 보셨겠지만 그 우리나라에도 연꽃 축제 많이 열리는 그런 명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 국남지죠. 아, 세종에서도 그렇죠. 제일 가깝잖아요. 가까운 네. 국남지. 맞아요. 국남지가 떠오르죠. 국남지는 우리가 이제 서동요 설화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상 넘치는 그 자세로 말을 탄 계백장군 동상이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사거리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국남지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정표를 따라 500m 들어가면 국남지예요. 연못을 둘러싸고 5만여 평의 나라는 주변이 온통 연꽃밭이죠. 7월 중순이면 백년, 홍년, 수련, 가시연 등 다양한 연꽃이 피어나서 한 곳에서 꽃을 비교해가며 엿볼 수 있어요. 네, 올해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남지 연꽃 축제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이죠. 근데 열린다 이 소식은 들은 것 같은데 바빠서 못 가봤네요. 내년에 꼭 가보겠습니다. 매번 같은 얘기잖아요. 그니까요. 바빠서. 아, 네. 원래 이렇게 멀리 살면 일부러 찾아서 오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해 드릴 곳이 그 시흥,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그 관곡지 아시죠? 많이 아실 텐데요. 조선 세조 때 조성된 연못으로서 그 가로 23m, 세로 18.5m의 작은 연못인데 조선 전기 명신이자 농약자였던 강희맹이 명나라에서 가져온 연꽃씨를 이곳에 심은 뒤 전국적으로 확섬처럼. 그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 하지 맙시다. 연꽃씨는 강희맹 이렇게 또 외워야 되겠네요. 관곡지 연꽃은요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서 8월 중하순에 이제 절정을 이루는데 뭐 국남지 못 가보셨다라고 하시면 관곡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남지가 연꽃이 다 진 건 아니니까 지금 가셔도 보실 수는 있어요. 네, 연꽃이 지기 전에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또 있어요. 연꽃이 또 유명한 있나요? 곳이. 네네. 그럼요. 그 동양 최대 백년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남 무안에 그 복용리 회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회산 방죽이라는 곳이 한 10만 평 되는데 넓은 저수지에 연꽃 중에서도 희귀하다는 백년이 가득 피어나요. 그래서 여름이 무르익으면 탐스러운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초록빛 연잎이 이제 뒤덮기 시작하고 고개를 내미는 꽃송이가 어른 주먹만 하죠. 그런데 백년은 일시에 피질 않고 9월까지 제각각 피어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꽃을 피우거든요. 한꺼번에 꽃이 이제 만발하게 핀다면 장관을 이루겠죠. 근데 군데군데 피니까 좀 느낌이 또 다르겠네요. 참고로 백년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돌다리와 나무다리 백년교가 있는데요. 연꽃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거든요. 다리 곳곳에 백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백년멍을 하기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불멍, 물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백년멍. 네. 백년교 다리 위에서 보면 훨씬 감상하기 좋다. 네, 팁을 또 자세히 볼 수 알려주신 있다. 거죠.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대들도 이쁘다. 저수지 둘레가 한 4km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걷기 좋은 산책로로 그 중간중간에 그 쉴 수 있는 원두막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수생식물 자연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여 국남지, 시흥 관곡지, 무안의 복용리 회산마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우리 또 음악 들으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연꽃 축제나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셨잖아요. 또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걸
연꽃은요, 이집트 원산지인 수련과 자주 헷갈려 하셔요, 많이들. 근데 연꽃과 수련은 학술적 기준으로 강 단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연꽃의 다른 이름이 수련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태 자체가 네. 달라요, 네, 둘이 네. 서로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연꽃은 프로테아목 연꽃과이고 수련은 수련목 수련과예요. 1995년에 밝혀졌는데 개통군상으로 보면 연꽃은 수련보다 마카다미아에 더 가깝고 버즘나무와 좀 더 가까워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렵네요. 네. 그냥 간략하게 네,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있을까요? 구별하는 방법. 연꽃은 잎과 꽃이 모두 수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쑥 올라와요. 네. 그런데 수련은 잎과 꽃이 모두 수면에 바짝 붙어서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게 연꽃이다, 수련이다 알 수 있거든요. 씨앗도 수련은 또 오래 가지 못하고요. 네, 연꽃은 잎과 꽃이 모두 수면 위로 튀어 올라와 있고 음흠. 수련은 잎과 꽃이 수면에 바짝 붙어서 나온다. 요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알고 네네. 계셔도 연꽃과 수련의 좋네요. 차이는 알 수 있을 어디 가서 겁니다. 좀 아는 척 해도 되는 거죠? 네. 제 연꽃 아니야, 수련이야. 색상도 연꽃은 정말 다양하죠. 흰색 계통의 백년, 분홍색 계통의 홍년, 노란색 계통의 황년, 푸르스름한 계통의 청년? 연잎은 물을 튕겨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비가 오면 물방울이 방울방울해서 연잎 한가운데 배꼽 같은 곳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네네. 흙탕물도 잘 묻지도 않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성질을 가진 연잎을 그런 구조를 연구해서 젖지 않는 옷감 같은 것을 많이 발명하고 개발하기도 했죠. 진짜 자연의 세계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사람들, 식물의 그런 특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서 이게 연잎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방수가 잘 될까 이걸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평범한 그 연잎도 사람 얼굴을 가릴 만큼 크지만 폭풍 성장한 연잎은 물 밖으로도 나오잖아요. 그쵸. 사람 엄청 키도 크죠. 훌쩍 네. 넘기고 우산으로 써도 될 만큼 유명한 애니메이션 플란데스 개에 나오죠. 그러네요. 네. 이게 개구리 왕눈이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파트라시오하고 네로하고 아로아가 이제 함께 연잎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연잎이었군요. 저 자세히는 생각 안 나는데 뭔가 커다란 걸 이렇게 쓰고 갔던 것 같아요. 추억의 영화, 만화 영화. 그러니까 물론 연잎을 따려면 물가로 가까이 가야잖아요. 연을 끊어야 하니까 연잎을.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이제 물이 불어나니까 우산으로 쓰기엔 조금 끊어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환상을 깨는 건가요? 네. 가끔 사람들이 나 연잎 봤어. 어디서? 저기 밭에서. 그거는 토란. 토란. 네. 한반도에서 연꽃 재배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석기, 구석기 때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최소 네. 삼국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의 기와장식이라든지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네. 연꽃 문양이 발견되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쵸, 연꽃 그쵸. 문양 연꽃 뭐 문양, 이렇게 해서. 네. 그쵸. 그렇네요. 우리나라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700년 된 연꽃씨 아라홍련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이전에 1200년 된 연꽃 씨앗을 발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최근에 우리 아라홍련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2009년 5월에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성산산성 고대 출토 현장에서 진공 상태로 석화되다시피 한 그 점토 안에 잠자는 연꽃씨가 10개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지질자원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700년 전 연꽃 씨앗으로 측정됐다고 진짜 합니다. 오래됐네요. 근데 진공 상태였으니까 좀 보존 상태가 괜찮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해당 꽃씨가 살아있음까지 아, 확인하고 네. 함안군 연구센터에서 연꽃 씨앗 2-3개를 발화시켰는데 2개는 발화에 실패했고 1개만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잎을 틔우고 연잎 무성하게 자라고 그 해에는 꽃을 개화하지 못하죠. 보통 식물들이. 아, 바로는 또 그렇게 안 그래서 되는구나. 2010년에 첫 꽃을 피워냈는데 와,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700년대. 네. 현대 연꽃보다는 더 날렵하고 가느다란 옛 한국 불교화 등에서 보이는 바로 그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으니까 그쵸. 되게 비교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이 되겠네요. 와우. 함안군에서는 그 해당 연꽃을 포기 이식 방법으로 무진장 많이 증식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역시 성공했고 대규모 아라홍련 연꽃 습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사연이 워낙 각별한 연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꽃 만개 시기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700년 전 연꽃인 거잖아요. 이야, 여기 꼭 가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그건 갈 보고 데가 싶죠. 너무 많네요. 그런데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국립세종수목원에 가시면 8월 31일까지 네.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내에 궁궐정원에서 700년 아라홍련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와우, 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가까운 국립세종수목원에 연꽃이 있었는데 네, 가서 꼭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그 특별전은 경남 함안군의 700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아라홍련 또는 토종 홍련인 법수홍련이 한자리에 마련된다고 하니까 가셔서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에?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으쌰 으쌰. 신화의 으쌰 으쌰.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어린 시절에 만난 찾아가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틱톡해요 읽으면 할래요 다 접어두고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돼
보통 연을 키우실 때 주로 야외에서나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한 화분과 환경만 되면은 실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수질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로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실내니까 수질이 악화되면 냄새가 조금 나겠죠? 연꽃 자체가 그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잘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물을 조금 갈아줘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이 연꽃을 집에서 키운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오, 신기하네요. 물론 뭐 뿌리가 깊게 뻗을 수 있는 좀 형태의 좀 크고 깊은 화분이 필요하겠죠. 수생식물이니만큼 엄청난 일조량을 요구하기에 까다롭기는 조금 하겠지만요. 진짜 베란다 햇빛 진짜 많이 잘 드는 드는 곳에. 곳에. 네네. 연꽃도 다른 꽃처럼 여러 개량을 거쳐서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키우고 싶다면 이제 소형종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고 대형 품종을 실내에서 기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연꽃은 자기가 자라고 있는 통의 크기에 맞춰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형 품종도 조그마한 통에 기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특유의 그 멋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이게 커야지 또 멋있는데 그쵸. 그만큼 크지 않으면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청이가 안 나와요. 엄지공주 나오는 건가요? 아하! 참고로 원예용으로 연근을 구하실 때는 대개 봄철에 분양을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연꽃은 꽃이 지고 피는 시간대가 조금 정해져 있긴 해요. 나팔꽃처럼요. 새벽 시간대가 가장 만개 절정이고요. 낮이 되면 꽃잎이 다치거나 좀 시들어요. 사실은 호박꽃처럼. 호박꽃도 낮에는 꽃을 오므리는데 수세미꽃은 또 낮에도 활짝 피어 있어요. 틈새 비교. 깨알 상식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연꽃의 씨앗 주머니는 주머니 안에 들어찬 큰 씨앗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벌집처럼 그쵸. 생겼거든요. 근데 뭐 식물의 일부이니까 뭐 적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통째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이렇게 시골의 로컬푸드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거리로 사용도 했잖아요.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우리가 연근과 그쵸. 연잎밥. 지금도 많이 먹는 거죠. 차로 마시기도 하죠. 연잎차. 네네. 네. 찻잎을 연꽃잎으로 싸서 재워두는 방식이나 연잎 자체를 말려서 찻잎으로 쓰는 방식이 TV 드라마에도 많이 소개되기도 그쵸, 했고요. 네. 연꽃잎차는 세계 3대 미녀 누구죠? 양귀비. 그분이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거. 네네. 애음했다고 다이어트 차로 유명하다고. 다이어트에도 좋나요? 이거 비밀인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바로 온라인으로 연꽃잎차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건 아닐란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 연이라고 하죠. 진짜 뿌리부터 잎까지 정말 다 버릴 게 쓰이네요. 없이. 네네. 네. 연잎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뭐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잎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이 침투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현대 지금 비닐봉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고 오, 진짜 그랬겠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고기나 생선, 뭐 밥같이 수분이 많은 식자재를 쌀 때 포장지 대용으로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했죠. 연꽃의 씨앗을 연씨 또는 연밥 또는 연자라고 부르는데 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껍질이 좀 약간 떫은 맛이 살짝 나거든요. 네. 좀 까고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을 깐 연밥을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연자육이라고 부르는데 말린 것을 그냥 먹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냥 간식 삼아서 먹기도 했어요. 저도 작년에까지 먹었는데 올해 또 사러 진짜요? 가야겠네요. 맛있나요? 약간 고소한 맛? 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발견하고 사서 딱 깨물었는데 그 제가 맛이 기대했던 아니었어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입맛이 변했나? 실제 맛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후가 달라지고 또 음. 뭐 이렇게 환경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커서 먹으면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좀 이런 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자죽 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 연밥을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네.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간단하게 타 먹을 수 있는 연자죽 가루를 팔기도 한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죠. 불교에서는 연밥으로 염주를 만들기도 하고 공덕이 크다 하여서 연밥, 염주를 만들어 팔기도 한답니다. 사고 싶은데요. 진짜 뭐 이렇게 뭐 하나 버릴 게 없이 되게 알차다고 해야 되나요? 이번 여름 끝자락에는 연꽃을 보러 가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연꽃 보면서 그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저거 말려서 뭐 갈아 먹으면 죽도 다이어트. 되고 차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미안합니다 연꽃님.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겠네요.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에도 연꽃이 있다고 하니까 올 여름에 놓치지 않고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잎밥도 먹으러 가야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럼 심청전도 아이고 인기로 다시 읽어봐야 되나요? 오늘 연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특별하고 더더더 상큼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